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미국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의 붉은 협곡, 요세미티의 웅장한 폭포, 옐로스톤의 신비로운 간헐천, 이곳들은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가장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아름다움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매년 미국 국립공원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종 사건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의 실종입니다. 왜 이 작은 아이들은 어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우리는 자연의 질서,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에는 63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들의 총 면적은 약 21만 평방킬로미터,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2배가 넘는 광활한 자연입니다. 이곳에는 험준한 산맥, 끝없이 펼쳐진 숲, 깊은 계곡과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 압도적인 스케일 앞에서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광활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진실을 일깨웁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무자비하다는 것을, 인간은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인지를요. 국립공원관리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600명의 사람들이 국립공원에서 실종됩니다. 대부분은 며칠 내로 발견되지만 일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실종자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전직 경찰관이자 수색구조 전문가인데 이비드 폴라이드스는 수십 년간 국립공원의 실종 사건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아이들의 사례에는 일반적인 조난사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969년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6살 데니스 마틴이라는 소년이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던 중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것은 불과 몇 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데니스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즉시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수색대원, 수색견, 헬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견들은 특정 지점에서 아이의 냄새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데니스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더욱 기이한 것은 이런 일이 데니스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3년 몬태나의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 4살 제레드라는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로를 걷다가 잠시 뒤처졌고 할아버지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색대가 투입되었지만 제레드는 이틀 후 발견 당시의 상황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처음 실종된 지점에서 무려 12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험준한 산악 지형을 가로질러서요. 4살 아이가 어떻게 그 험한 지형을 혼자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아이의 상태였습니다. 이틀 동안 야외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탈수나 저체온증 증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을 때 제레드는 단지 할머니가 데려다 줬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데이비드 폴라이드스는 놀라운 공통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실종된 아이들의 대부분은 2세에서 4세 사이의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들은 혼자서 멀리 걸어갈 수도 없고 험난한 지형을 통과할 능력도 없습니다. 둘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난 지 몇 분 내로 사라졌습니다. 비명이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수색견들이 특정 지점에서 아이의 냄새를 완전히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그 지점에서 땅 위를 걷는 것을 멈춘 것처럼요. 넷째, 발견된 아이들의 상당수가 옷을 벗고 있거나 옷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이들이 발견되는 위치는 대부분 지리적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정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지대이거나 반대로 수색대가 이미 여러 차례 수색했던 장소였습니다. 1998년
콜로라도의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에서 3살 자렛이라는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던 중 아이는 잠시 나무 뒤로 숨어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4일간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자렛은 발견되었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곳은 해발 3,500m가 넘는 산꼭대기 근처였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수직 고도로 약 800m나 위쪽이었습니다. 3살 아이가 4일 동안 그 가파른 산을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의 발에 거의 상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800m를 등반하며 생길 법한 발바닥에 물집이나 상처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과학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짧은 시간 내에 수킬로미터를 이동하고 험준한 지형을 통과하며 수색견조차 추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법칙과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 몇 분간의 시선을 돌린 사이에 영원히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 그들은 평생 자책과 죄책감,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의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데니스 마틴의 아버지는 아들이 실종된 후 30년이 넘도록 매년 요세미티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어떤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확신도 살아있다는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영원히 답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실종 아동의 부모들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는 공식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사라지기 직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혹은 누군가 아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부모들은 아이가 사라진 지역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합니다. 썩은 냄새도 아니고 동물의 냄새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냄새였다고 합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증언은 살아서 돌아온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은 단편적인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키 큰 사람이 나를 데려갔어요. 하지만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많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업고 빨리 걸었어요.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쳤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런 증언들은 일관성이 없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쇄 유괴범의 소행이라고 믿습니다. 국립공원의 광활함을 이용해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설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유괴범이라면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자국, 타이어 자국, 목격자, 무언가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에서는 어떤 인간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야생동물의 공격을 의심합니다. 곰이나 퓨마 같은 대형 포식자가 아이를 공격해 물고 갔을 가능성이죠. 하지만 이 역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의 공격이었다면 반드시 혈흔이나 옷에 찢어진 흔적, 동물의 발자국이 남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살아서 발견된 아이들에게는 어떤 동물의 공격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패턴. 국립공원의 숲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청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폴라이드스가 연구를 시작하며 국립공원관리청의 실종 사건에 대한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실종 사건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거대한 조직 중 하나인 국립공원관리청이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실종 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폴라이드스는 정보공개법을 이용해 개별 사건의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경우 아예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측은 기록이 분실되었다, 혹은 해당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는 답변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왜 국립공원관리청은 이토록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행정적 무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광활한 국립공원의 모든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방문객 수, 야생동물 개체 수, 식생 분포 등 수많은 데이터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그런 조직이 유독 실종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책임 회피입니다. 실종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록하면 국립공원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공원 측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건들을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것으로 처리하며 전체적인 패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가설은 이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이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혹은 너무나 설명하기 어려워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로 국립공원의 숲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패닉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것일까요?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수색구조팀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숲을 읽고 흔적을 추적하며 생존자를 찾아내는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실종 사건에서 이들조차 무력함을 느낍니다. 한태혁 수색구조대원은 익명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30년 넘게 수색 작업을 해왔습니다. 수백 명을 찾아냈죠. 하지만 아이들의 사건만큼은 뭔가 다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수색견들이 갑자기 짖기를 멈추고 꼬리를 내리는 순간들, 나침반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지역들, 팀원들이 동시에 섬뜩한 기분을 느끼는 장소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찾습니다. 혹은 찾지 못하죠. 이 증언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수색대원들의 증언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이상한 존재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혹은 특정 지역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공포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본능이 감지하는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아름다움, 평화, 치유. 우리는 자연 속에서 위안을 찾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동시에 무자비합니다. 자연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자연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광활함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의 숲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광활한 자연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이 대륙에 도착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이 숲은 존재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숲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존재해왔을까요? 원주민들의 전설에는 숲의 정령, 아이들을 데려가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전 설들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부분을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주의 95%는 암흑물질과 암흑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심해의 90% 이상은 아직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구 위의 숲속 깊은 곳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만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했다고,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었던 것이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립공원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것,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2019년
워싱턴주의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에서 5살 에릭이라는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색이 거의 포기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등 산계기 수색 지역에서 20km나 떨어진 곳에서 에릭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몸에는 긁힌 상처들이 있었지만 탈수나 영양실조 증세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숲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질문에 에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곰이 나를 지켜줬어요. 밤에는 따뜻하게 안아줬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의료진은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에릭의 옷에서 곰의 털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묘한 것은 아이가 발견된 지역은 곰의 서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곰이 목격된 적은 수십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릭은 정말로 곰과 함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곰이라고 착각한 걸까요?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이라면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해치려는 걸까요? 아니면 보호하려는 걸까요? 살아서 돌아온 아이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지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을 돌봐준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납치와 위험, 공포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보호나 이동이라면 어떨까요? 숲에 오래된 존재들이 자신들만의 이유로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데려가는 것이라면?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성적 설명이 모두 실패한 지금 우리에게는 추측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매년 미국 국립공원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중 일부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자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마틴의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배웠습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자연의 손님일 뿐입니다.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국립공원의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길을 잃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작은 아이가 혼자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미국 국립공원의 아이들 실종 미스터리. 이것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숲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한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미지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숲속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사라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